제가 살면서 정말 많은 명언들을 보아왔는데 이 명언 한 문장이 경제적 자유를 달성하게끔 도와주는 가장 본질적인 문장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무엇일까요? 친구랑 여행을 가기로 했습니다. 값비싼 곳에서 한번 파티를 해보자 라는 이야기가 오갔어요. 친구가 예약한 호텔을 보니까 1박에 100만 원이 넘어갔습니다. 아직 먹을 것도 안 샀고 무슨 음식을 먹을지도 모르는데 숙박비에만 100만 원 이상 쓰게 됐어요. 하지만 현재 수중에는 돈이 충분하지 않습니다. 여행은 가고 싶으나 돈은 넉넉지 않고 안 가자니 친구들한테 미안하고 굉장히 난처한 상황에 처해 있어요. 이 상황은 우리가 한 번쯤은 비슷한 경험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내가 충분한 돈이 없어서 선택할 자유가 줄어들게 되는 경험 다 해보셨을 거예요. 우리 모두는 원합니다. 충분한 돈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원해요. 이거를 부정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제가 살면서 정말 많은 명언들을 보아왔는데 이 명언 한 문장이 경제적 자유를 달성하게끔 도와주는 가장 본질적인 문장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 이 명언을 하루에 한 번씩 가슴속에 새긴다면, 그리고 이거에 맞게 행동하신다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결과를 반드시 얻으실 수 있을 거예요. 명언이 명언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여러분들의 인생에 변화가 올 수 있게 제가 차근차근 가이드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예시에서도 설명을 드렸듯이 경제적 자유는 곧 돈입니다. 그리고 돈은 곧 자유로 표현이 될 수 있어요. 내가 선택할 자유가 생기는 거죠. 내가 원하는 곳에 마음대로 갈 수 있고, 맛있는 거 먹고 싶으면 가격표를 보지 않고 바로 주문해버리고, 여행 티켓을 사서 하와이로 날아가 버리는 거죠. 이게 내가 선택할 자유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돈이라고 하면 굉장히 나쁘게 표현하는 분들이 있는데, 돈은 나에게 자유를 가져다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 자체가 나쁘지 않습니다.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다를 수 있겠지만 돈 그 자체는 나쁘지 않아요. 우리가 돈이 곧 자유라고 되는 거는 이제 알겠어요. 그러면 돈을 어떻게 하면 벌 수 있을까요? 정말 열심히 일을 해야겠죠. 그 누구보다 열심히 일을 해야 됩니다. 자나 깨나 돈에 대해서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 돈을 더 잘 벌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행동해야 됩니다. 하지만 쉽지 않죠. 우리는 평온한 일상에 보통 젖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경제적 자유를 달성하고 싶으시다면, 돈을 정말로 많이 벌고 싶다면 돈에 대한 집착이 필요해요. 이 문장을 여러분들이 가슴속에 품고 행동하신다면 지금 우리 주어진 현실적 조건에서 가장 빠르게 돈이 다가올 수 있게 될 겁니다. 그건 바로 조던 피터슨 교수의 당신은 괴물이 되어야 된다라는 말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괴물은 잘 통제되고 규율이 있고 절제된 괴물입니다. 괴물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나요? 대표적인 괴물은 어벤져스의 헐크죠. 헐크를 보게 되면 괴물 그 자체잖아요. 초록색 괴물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죠. 이 괴물이라는 거의 첫 번째 특징은 바로 분노한다입니다. 분노. 여러분들은 분노를 하고 계신가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분노라는 걸 굉장히 나쁘게 보고 있어요. 자기계발 서적이나 또는 종교적인 측면에 있어서 이 분노라는 감정을 최대한 없애라고 노력을 해요. 당연히 이 분노의 감정을 끊임없이 품고 있다면 썩 좋지만은 않죠. 나쁜 감정이 계속 뿜어져 나온다는 거는 항상 안 좋은 기운을 주변에 펼친다는 거기도 하거든요. 하지만 잘 절제되고 통제된 분노는 우리에게 이로움을 가져다 줍니다. 주변에 둘러다 보면 정말 나쁜 일들이 많이 일어나죠. 특히 사기 사건 같은 것들이 요즘에 정말 많은 것 같아요. 사기꾼들을 보면 우리는 분노를 하게 되죠.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면서 돈을 갈취하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도움을 1도 주지 않는 그런 사기꾼들입니다. 그런 사기꾼들의 스토리를 보게 되면 우리는 분노해요. 도대체 저런 인간이 있을 수 있냐? 정말 나쁜 놈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모든 사람은 분노합니다. 분노를 하지 않는 사람은 이 세상에 거의 없어요. 근데 분노의 방향이 보통 바깥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분노의 방향을 바깥쪽이 아니라 나 쪽으로 한번 돌려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남들을 보면서 비난하고 비판했던 거를 나에게 한번 돌려서 똑같은 잣대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분노하고 있나요? 여러분들 스스로의 삶에 대해서 분노하고 있어요? 10중 8구 내 삶에 대해서는 그렇게까지 분노하고 있지 않을 겁니다. 내가 분노를 내 삶에 적용하기 시작하면 내 삶이 굉장히 피폐해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현실적 조건에 순응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중잣대를 하고 있는 거죠. 바깥에 대해서는 비판적 사고를 갖고 있지만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그만큼 비판적 잣대를 절대 들이밀지 않아요. 여기서부터 비극이 시작됩니다. 여러분은 분노하셔야 됩니다. 스스로에게 대해서 분노하셔야 돼요. 여기서 조심하셔야 될 거는 분노하는 게 자기 파괴적 분노가 절대로 아닙니다. 여기서 말씀드리는 거는 자기 성장에 필요한 분노입니다. 여러분, 직장인의 2대 허언 아시나요? 첫 번째는 유튜브 할 거야, 두 번째는 퇴사할 거야 라잖아요. 여러분들은 유튜브를 한번 도전해 보신 적 있나요?
도전을 해봤다면 적어도 컨텐츠를 10개 이상 올려보신 적이 있나요? 거의 대부분 그렇지 않죠. 몇 번 올려봤는데 노력도 많이 해야 되고 반응도 없고 하니까 금방 포기하게 되잖아요. 그러한 자기 자신의 모습에 대해서 분노를 한 적이 있나요? 나의 모습 그 자체를 참을 수가 없어서 분노해야 됩니다. 이게 첫 번째예요. 우리가 분노라는 감정만 잘 활용하게 되면은 정말 압도적인 행동력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제가 예전부터 컨텐츠에서 정말 말씀 많이 드렸죠. 우리의 행동의 근원은 다 감정입니다. 잘 생각해보세요. 내가 지루하고 따분하게 되면 핸드폰을 가져가서 릴스를 봅니다. 이런 행동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내가 지금 현재 원하는 것들을 못 얻은 상태라면, 경제적 자유를 원하는데 경제적 자유를 달성하지 못한 상태라면 현재 자기 자신에 대해서 냉정하게 비판적 잣대를 들이대야 됩니다. 그리고 나에 대해서 분노할 줄 알아야 돼요. 그렇게 행동하지 못하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분노할 줄 알아야 돼요. 이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괴물의 특징을 보면 먹잇감을 보게 되면 반드시 그 대상을 쟁취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분노를 느꼈어요. 자기 자신에 대한 불만족함, 내가 더 잘할 수 있는데 안 하고 있다는 자기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화가 나는 상태. 이 상태가 유지가 됐으면 이제 이거를 그대로 행동으로 옮겨야 됩니다. 내 목표물이 보여요. 유튜브 컨텐츠를 올려야 된다는 목표가 보입니다. 그때부터 우리는 행동해야 돼요. 괴물은 내가 지금 못하고 있는 그 부족함을 견디지 못해서 부족함을 벗어나기 위해서라도 행동하고 있어야 돼요. 정말 최악의 상태는 내가 분노만 하고 끝나는 거예요. 나 왜 이딴 식으로 살고 있지? 나는 왜 이렇게밖에 안 되는 거지? 내가 유튜브 컨텐츠를 만들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사람들한테 말하고 다니고 실제 행동도 몇 번 했는데 결국 작심삼일이 됐네? 이렇게 분노하는 것까진 괜찮아요. 지금 자신의 문제점을 발견한 상태고 개선하려고 하는 거니까요. 근데 여기에서만 멈추게 되면 자기 파괴적인 분노로 바뀌게 됩니다. 이게 최악의 상태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자기 파괴적인 분노에 휩싸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향해야 되는 거는 이 분노를 행동으로 옮겨야 돼요. 그래서 내가 지금 이렇게 못하고 있는 이유는 내가 결국에 행동하지 않아서다. 내가 유튜브 컨텐츠를 올려서 경제적 자유를 이루고 유튜브 떡상이 되고 사람들에게 정말 존중받고 내가 원하는 가치를 마음껏 뿌릴 수 있고 돈도 정말 많이 벌어서 자유를 얻게 된다. 여러분들이 경제적 자유를 얻고 싶다면 돈을 버는 원리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행동하실 수 있어야 돼요. 여기에서 모든 걸 설명드릴 수는 없지만 소셜미디어가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소셜미디어를 지금까지 소비하는 컨텐츠로만 봤나요? 물론 지금 작심만일 컨텐츠를 보고 계시지만 작심만일 컨텐츠를 보는 것으로만 끝나면 안 돼요. 여러분들 또한 소셜미디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유튜브, 인스타그램, 틱톡 여러 가지 소셜미디어는 나의 가치를 정말 많은 사람들한테 뿌릴 수 있는 너무나 좋은 수단입니다. 이전에는 나라는 사람의 가치를 많이 알리려면 오프라인에서 했어야 됐어요. 정말 많은 사람들을 모아봤자 끼케야 한 100명 정도죠. 100명을 모아서 내가 강의를 할 수 있어요. 물론 그것도 너무 좋은 겁니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파급력이 있지는 않아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설득하면 한 명을 설득하는 거고 한 강의장에서 100명을 모아서 그 사람들한테 강의를 전달한다면 100명을 설득할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지금 시대는 그것보다 훨씬 더 강력한 무기가 나타났죠. 유튜브 컨텐츠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10,000명, 10만 명, 100만 명까지 여러분들의 컨텐츠를 소비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같은 행동이지만 파급 효과 자체가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내가 사람들한테 무엇인가를 전달했을 때 사람들이 나를 알아봐주는 그 자체가 곧 비즈니스를 성장시킬 수 있는 요인이에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필라테스 강사라고 해봅시다.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 그런 동네에서 필라테스 샵을 열었어요. 옛날에는 여러분들이 성공하려면 방송 출연을 해야 된다라는 말이 있었거든요. KBS, SBS, MBC만 있었을 때는 그 방송 출연을 하는 게 성공의 지름길이다, 척도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물론 지금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동네에서 열심히 필라테스 사업을 하고 있을 때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오지 않아서 힘들었어요. 근데 우연하게도 정말 유명한 연예인이 내 필라테스 샵에 온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나 혼자 산다의 장원영 씨가 나와서 내 필라테스 샵에 다니는 걸 찍었다고 생각을 해봐요. 내가 이 동네에서 광고를 하려고 막 전단지 돌리고 막 광고 돌리고 했는데 끼케야 사람이 한 100명 정도 볼까 그랬던 시절이었습니다. 근데 내가 나 혼자 산다에 나가는 순간 100명이 아니라 수백만 명이 보게 돼요. 내가 실제 서비스를 전달하고 있는 모습을 수백만 명이 바라볼 수 있게 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까지 전단지를 돌리고 다닌 이유가 뭡니까?
그 사람의 관심을 받고 이 서비스로 들어오게끔 하려고 한 거죠. 이 전단지를 줘서 내가 어떤 거를 하는지, 내 필라테스 샵이 정말 좋다라는 걸 알려주고 관심을 받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방송에 출연해서 수백만 명한테 알려줄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경우는 정말 드물죠. 정말 운이 좋아야 됩니다. 근데 이제는 1인 미디어 시대가 되었어요. 방송 출연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방송국을 차려서 컨텐츠를 만들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유튜브 채널을 만들어서 많은 사람한테 유튜브 컨텐츠로 필라테스의 장점, 실제 도움이 되는 것들을 하나하나 정보를 차곡차곡 쌓아 나가게 되면 나라는 사람에 대해서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동네에서 전단지를 열심히 돌리는 것보다 훨씬 더 큰 파급력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소셜미디어를 정복할 줄 알아야 돼요. 경제적 자유를 얻고 싶다면 우리는 소셜미디어를 반드시 정복해야 됩니다. 그런 측면에 있어서 우리는 괴물이 되어서 반드시 내가 유튜브를 해내고야 말겠다라고 이어져야 돼요. 내가 갖고 있는 역량을 모든 사람한테 뿌려서 그들에게 관심을 반드시 이끌어내겠다라는 패기가 있어야 됩니다. 유튜브라는 먹잇감을 보았으면 놓치지 않고 물어 뜯어야 돼요. 그게 바로 괴물이 하는 거죠. 이거는 유튜브뿐만 아니라 내가 실제 비즈니스에 필요한 모든 요인들을 이런 식으로 접근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들이 되지 않았으니까 우리는 경제적 자유가 안 된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분노할 줄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먹잇감을 보면 놓치지 않고 반드시 쟁취해야 됩니다. 근데 이 두 가지만 있으면 안 돼요. 위험합니다. 괴물이라는 거는 위험해 보이죠. 감정 통제보다는 오히려 감정을 표출하고 내가 행동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쟁취하는 거잖아요. 쟁취하는 것까지는 좋지만 이 분노가 잘못 퍼지게 되면 타인에게 굉장히 나쁜 영향을 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괴물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잘 통제된 괴물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세 번째, 잘 통제된 괴물이 되어야 됩니다. 분노하고 쟁취하고 호전적이고 이런 성격은 사실은 남성성이 되게 짙은 겁니다. 테스토스테론이 높으면 이런 성향이 짙죠. 우리 인간은 이걸 통해서 진화해 나왔고 생존해 나왔으니까요. 요즘 시대는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본질을 얼마나 잘 적중시키느냐가 성공의 지름길이 되었어요. 내가 갖고 있는 분노를 활용해서 그리고 행동력까지 이어지게 만들고 본질을 얼마나 잘 찌르고 쟁취하느냐가 이 시대의 성공의 척도가 됩니다. 분노의 감정은 잘 통제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나라는 사람은 내가 원하는 걸 얻기 위해서 규율된 삶을 살아야 돼요. 분노를 해야 될 때만 하고 분노를 하지 말아야 될 때는 자기의 감정을 잘 컨트롤해서 지속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본능적인 감정 그 자체는 분노의 경향은 있어도 이거를 이성적으로 잘 통제를 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현 시대는 성공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게 잘 통제된 괴물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들을 보았을 때 내가 갖고 있지 못하면 분노의 감정을 느껴야 되고요. 분노의 감정을 통해서 행동을 통해 쟁취할 수 있어야 됩니다. 유약하고 항상 온순한 사람들은 팔로워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경제적 자유를 추구하기보다는 안정적인 삶을 추구할 가능성이 높아요. 이런 삶도 당연히 존중받아야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경제적 자유를 달성하고 싶으시다면 잘 통제된 괴물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하고 싶지 않다고 해서 하지 않는 게 아니라 하고 싶지 않을 때도 행동할 수 있는 거. 내가 나에 대해서 분노한다고 해서 자기 파괴적 분노가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는지, 내가 왜 이것밖에 안 되는지에 대한 분노, 자기 성장형 분노로 통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세 가지 요소가 다 적중시키고 있어야 내가 끊임없이 성장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압도적으로 성장하게 돼요. 이렇게 해서 주던 피터슨의 당신은 괴물이 되어야 합니다 라는 표현, 그 가치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단 한 문장만 뜯어보았는데 우리가 얻어갈 수 있는 것들이 너무 많죠. 저 또한 아직 부족하기 때문에 경제적 자유 못 이뤘습니다. 가끔씩 이런 컨텐츠 만들면 너도 성공 못했는데 네가 무슨 이런 걸 하냐라고 하시는데 저라고 못할 게 있나요? 같이 공유하면서 성장하자라는 의미인 거죠. 제가 성공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성공해라가 아니라 저도 성장하는 입장에서 같이 성장하자는 의미로 컨텐츠를 만들고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들이랑 똑같은 상황이고 저도 성장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컨텐츠를 찍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 문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들은 스스로에게 자기 성장형으로 분노를 하고 계신가요? 그리고 내가 먹잇감이 보이면 그것을 끝까지 가서 행동하고 결과를 만들어내는 사람인가요?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런 감정을 잘 통제를 해서 성장으로 잘 이끌어가고 있나요? 이 세 가지가 고루 잘 맞아떨어지게 되면 여러분들은 압도적으로 성장할 겁니다. 압도적으로요. 이전에 나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고 나라는 한계점을 늘 뚫고 나가는 그러한 괴물이 되어 있을 겁니다.
작심만일 컨텐츠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성장의 가치를 매일같이 느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즘에 정말 다양한 유튜브 컨텐츠들이 많죠. 특히 예능 컨텐츠들이 정말 많이 나오게 되면서 우리가 항상 컨텐츠를 소비하게끔 만듭니다. 여기에 빠져버리기가 너무 쉽다 보니까 우리의 삶이 굉장히 통제하기가 어려운 시대가 되었어요. 그래서 자기 통제를 잘하는 사람만이 훨씬 더 압도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예능 컨텐츠 그만 보시고 작심만일 컨텐츠만 골라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매일같이 여러분들에게 성장의 가치를 전달드리고 있습니다. 이 컨텐츠 하나하나가 어느 하나 걸을 타선이 없는 성장의 가치를 담고 있습니다. 그냥 듣고 흘릴 것이냐 아니면 이거를 내 인생에 직접적으로 적용시킬 것이냐, 이 두 가지는 완전히 다른 인생을 만들어낼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작심만일과 함께 하시면서 매일 컨텐츠를 하나씩 소비하시면서 단순한 소비를 넘어 내 인생의 적용, 변화까지 이끌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작심만일 유튜브를 정주행하셔서 여러분들의 인생의 터닝포인트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하루도 정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성공 마인드 동반자 작심만일입니다.